지식재산 금융개혁 정책 핫 키워드.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저커버그는 차세대 플랫폼은 가상세계,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제4차 산업혁명 단계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융 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 역시 이와 연계해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관치금융 등으로 금융산업에서 제대로 경쟁체제의 구축이 미약한 점,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으로 제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금융산업을 주도하지 못한 점도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 IP금융, 지적재산권 금융 포함, 개혁 정책과 관련해 주요 키워드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즉 금융정책의 공개화, 디지털화 내지 글로벌화, 전자증권 등 금융기반의 전자화, IP금융의 선진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핀테크의 가속화, 인터넷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 시스템의 온라인화, 블록체인 등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의 변혁, 글로벌 시대의 국가 기능에 대한 재점검, 사회지원 인프라의 온라인화, 사이버 주주총회, 사이버 법정 등이다. 1. 금융정책 및 관리 시스템의 오픈, 디지털 앤드 사인 고발. 디지털 및 글로벌 시대에서 목표 시장은 더 이상 국내 시장이 아니고 국제 시장이므로 모든 전략은 국제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 경쟁의 완전 경쟁 시장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뿐 아니라 세부적인 직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 분야도 이제는 세계 열대 경제 강국의 면모에 맞게 그 진영과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증권 등 금융기반의 전자화. 마침 전자증권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2020년에 시행된다. 이와 같은 전자증권 제도는 1984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는 31개국 이상이 이를 도입해 이 제도는 정착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전자증권법을 도입, 실물증권 발행 유통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투자자 권리 보호 및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증권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핀테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금융거래의 환경 자체가 이제 엄청난 혁신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3. IP금융의 선진화. 기업 등에서 중요한 자산의 비중이 과거 동산 및 부동산에서 이제는 지식재산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식재산을 통한 자금 조달이 당장 현실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지식재산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투자금융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담보금융 형태로의 지식재산 금융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해 이를 자금자산화할 것인지 현실적인 방안의 추구이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어떻게 조합 구성해 판매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평가, 지식재산 거래 시장의 확보, 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육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 분야의 전문화 및 이의 육성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4.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등.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가 도입된 따라 이들의 국제 경쟁력 부분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도록 전문화 대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들을 대형화하기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하에서만이라도 기존의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을 재검토해 이를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에는 모든 거래가 인터넷 거래 등으로 일반화되어 거래의 투명성이 더욱 더 제고됨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우려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5.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혁 가능성. 블록체인이라 함은 공공거래 장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의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이다. 비트코인은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도록 하게 해 해킹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은 신뢰성이 강조되는 금융 시스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정도로 큰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블록체인이 일반화된다면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금융정책도 불필요하고 중립적이고 공실력 있는 금융공기업의 역할도 상당 부분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모든 시스템이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시스템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게 되는 혁기적인 변혁을 초래하게 돼 금융산업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큰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디지털 글로벌 시대의 국가 기능의 변화 필요성 기업 진화적이면서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화. 이제는 국가도 이제 하나의 산업 인프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군림하고 나아가 독점적인 권력기관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와 경쟁을 해야 하므로 국가는 더 이상 독점 체제가 아닌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따라서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체제가 아니라 기업 등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다. 극단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가 이와 같은 경쟁 체제에서 뒤떨어지면 국가 도산의 가능성마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7. 사회지원 인프라의 사이버화 온라인화. 실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공존하게 됨에 따라 점차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업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은 시간, 공간상의 제약이 거의 없어서 실세계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인프라도 사이버 공간에 구축돼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에 터키에서 도입한 사이버 주주총회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당시 외국 투자가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의 델라워주 회사법상으로도 전자주총회 근거법령은 있었지만 이의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에 있었다. 그리고 상거래 자체가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분쟁 해결 역시 온라인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미국 등에서는 온라인상으로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일반 사기업이 출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시장 수요에 힘입어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더 나아가 과감하게 사이버 법정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분쟁 해결 절차가 디지털화되면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저비용 고효율성이 제고돼 이로 말미암아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분쟁 해결 절차가 디지털화되면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저비용 고효율성이 제고돼 이로 말미암아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수한 사회지원 인프라는 곧 많은 세계적인 우수 기업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게 유도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